위원장 김우영입니다. 민주당이 제1 선명 야당으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폭주 기관차가 대한민국호를 이 파멸의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을 강력히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또 철저하지 못한 개혁 정신, 심지어는 자당의 대표를 검찰 공화국의 악어의 늪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배신의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러나 국민과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민주당이 다시금 분발해서 윤석열 정권을 그 행포로부터 국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당위원장으로서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비록 민주당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견제하는 야당으로서 잘 성장하길 바라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양대 축으로 그 수레의 두 바퀴처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들은 상당 부분 폭력적이고 인권을 무시하고 또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대변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안보 논리, 그 다음에 안정 속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안정 논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의식, 두 번째 안정, 이 두 가지 점에서 가장 취약하고 결정적인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대통령이 자기적으로 남용하여 그 수사에 개입을 함으로써 중대한 안보상의 치명적 결함을, 또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대한민국의 국권은, 또 국가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국군 통수권자는 그 통수권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지 또 국민이 어떠한 어려운 안보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어떠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냥 무작정 자기가 대한민국의 서열 1위라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걸로 대통령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규탄과 엄혹한 법의 칼날이 들이대야 되지 않겠나. 아마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 야당 당선이 가능하다면 그 탄핵의 사유의 첫 번째가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침해하고 엉뚱한 그러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명백한 책임 규명을 하고 물어야 되지 않겠나. 첫 번째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국가가 터널 안에 없는 무정부 상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여건에서 인수위 기간 중에 그것도 양평 가는 고속도로를 자기네 처와 장모의 땅이 있는 곳으로 그 노선을 휘게 만들었다. 이거는 전두환 때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해 먹더라도 적당히 봐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 먹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 윤석열이가 검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과 짜고 무슨 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먹었다, 제3자 뇌물죄로 45년의 구형을 때린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 45년을 때린 내용 중에 최순실에게 묵시적으로 지시를 했다. 직접적 지시가 아니라 묵시적 지시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와서
박근혜를 기소한 게 윤석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런 칼날을 들이댔던 장본인이 그 자의 부인과 장모가 땅을 사놓고 거기에 국가 권력을 개입시켜서 국토부 장관이 국가가 운영되는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BC라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경제성 분석을 해요. 그 도로는 여기 춘천까지도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강원도민들이 또 강원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걸로 병원도 가고 그걸로 관광도 가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올려야 할 그 도로를 자기 처가의 땅에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수만 가지 것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고 또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국간지기를 임시로 맡겨놨더니 모든 국간의 열쇠를 미국과 일본에다가 퍼다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교류의 중요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하고 치명적 적국관계를 만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경영의 경자도 모르고 국가 운영의 책임감의 책자도 모르고 오직 무슨 생각으로 저 인간이 거기 앉아 있는 건지, 저로서도 심지어 민주당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촛불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탄핵은 좀 이르다, 아직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에 서서 기다려서 저자가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다려봤자 저자는 저 수레를 끌고 대한민국 코를 끌고 폭망의 벼랑 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의 의지를 모아서 5년간 단기간에 국간의 길을 맡긴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대리인을 총선을 심판을 해서 끌어내려서 우리의 심부름꾼, 제대로 된 일꾼을 다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회복시킬 그 시간까지 열심히 싸우고 또 싸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의 촛불 대행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때 우리의 촛불이, 저도 강릉에서 봅니다마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미안한 감정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광범위한 대중의 운집은 강력한 소수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 소수는, 그 힘은 끈질김에서 그 힘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조만간에 우리 긴장하게 돼 있는데 그때 새는 말이 포기고, 우리의 사전에 민주주의의 이 강고한 대행진에는 절대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포기하면 윤석열에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윤석열에게 폭주기관차에 들어가는 연료가 된다. 우리의 포기나 우리의 자포자기 혹은 체념, 이런 단어는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 양해동 열사가 유서에 남겼듯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놈은 2배, 3배의 피눈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결심으로 우리의 촛불에 차가워지는 이 순간에도 가을, 겨울이 오고 더 어려운 시즌이 오겠지만은 촛불의 불타오름은 더 강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